환경조각과가 있던 박물관 건물을 제일 좋아하는데요. 박물관 사이사이에 숨겨진 공간들이 되게 재미있었고, 그리고 별로 사람들이 없어서 한적해서 좋았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립대학교 건축과 96학번 이치우라고 합니다. 지금 해안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에서 친환경 설계팀의 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에 있어서 친환경 설계를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 적용할 것이냐에 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건축에는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나눠져 있고, 많은 분야의 사람들이 같이 일해서 건축물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모든 각 분야의 일들이 코디네이트 돼서 건축물로 이루어지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건축에 임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가 사진반에 소속되어서 열심히 활동을 했고요. 아날로그 사진을 찍으면서 필름을 현상하고, 그리고 인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되게 암실해서 재밌게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고, 사진반의 선후배들과 지금도 열심히 교류하면서 재밌게 지내고 있는 게 사진반 활동을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제가 입학할 때는 건축학부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 학과였고, 모두들 건축학과에 가고 싶어 하는 시절이었는데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는 뭔가를 만들고 이거를 구축해낸다는 점에서 굉장히 끌려서 저는 건축학부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건축학과에 설계 위주의 교육이 되게 많았고, 자연스럽게 설계사무소라는 곳으로 가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졸업하고 이제 창조건축이라는 설계사무소를 신입사원으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하다가, 같은 이제 신입사원 동기들 중에 3분의 1 정도는 대학원을 나온 친구들이었고, 그 다음에 3분의 2 정도는 그냥 학부만 졸업한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뭔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간다고 하면 외국에서 다니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학을 가게 되면 이제 어느 나라로 갈까, 어느 학교로 가게 될까라는 거를 보게 되는데, 저는 그때 개인적인 이유로 일본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에너지에 관련된 일이 건축물의 생애 전주기에서 다룰 수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기획 단계, 그리고 설계 단계, 그리고 시공 단계, 그리고 운영 단계,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철거하는 부분까지 다 관련이 돼 있는데, 저는 일단은 그때 제가 이켄에 13년 있었는데, 입사할 때부터 이 도쿄 스카이트리라는 프로젝트에 참가를 해서 퇴사할 때까지 관여를 했었는데, 처음에 입사할 때는 설계 단계에서 도쿄 스카이트리라는 이 복합 개발을 이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선진적인 시스템들을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 선진적인 시스템들을 넣었던 그런 시스템들이 잘 작동하는가에 대해서 운용 단계에서도 컨설팅을 계속 진행을 해서, 우리가 설계 단계에서 생각했던, 상정했던 그런 성능들이 과연 운용 단계에서도 잘 나오고 있는가라는 거를 계속 검토했던 프로젝트라서 좀 애착이 많이 되고요. 설계사무소에 있다 보면 설계 단계 일만 하게 되는데, 설계 단계는 물론이고 그게 준공이 돼서 운영되는 부분까지 이제 관여할 수 있다는 부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있는 지금 이런 일들이 설계사무소만에서는 사실은 조금 하기 힘든 일이고, 건축 설계사무소, 그 다음에 설비 설계사무소, 그리고 운영에 관련된 부분까지 이런 융합적인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역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한국에서는 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고 한국에서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에너지 절약 컨설팅은 인허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규제를 클리어할 수 있는가라는 데에서 지금 컨설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부에서 원하는 그런 기본적인 성능은 클리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이런 정말 에너지 절약, 친환경적인 건물일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기획 단계 그리고 설계 초기 단계부터 어떤 컨셉을 가지고 친환경적인 면모를 어떻게 설계 적용시킬 것이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운용적인 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탈탄소라는 게 제일 큰 화두로 되어 있는데,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민간에서도 그거에 따라가면서 탈탄소를 실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정부의 규제 위주로 돌아가다 보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규제를 클리어하는 방향으로 이제 움직이면서 에너지 절약을 하려는, 탈탄소화 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탄소 중립에 있어서 건축 설계가 염두에 두어야 할 항목들은 건축 설계 이외의 부분과 협업해야 하는 항목이 많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패시브 항목에서 탈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보다 액티브적인 부분에서 탈탄소화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훨씬 더 양이 많다고 생각이 되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이런 액티브적인 요소를 어떻게 건축물에 더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건축가들이 의외로 이런 기계적인 요소들을 너무 모릅니다. 한국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건축물이 다 만들어진 상태에서 기계 설계, 전기 설계 같은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부터 건축물에 적용돼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간과되고 적용시키기 힘든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세한 내용은 잘 모르더라도 액티브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거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건축물에 적용이 되려면 건축에서는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거를 잘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루고 싶은 목표는, 제가 어렴풋이나마 일본에서 에너지 절약 설계를 했던 그 프로세스를 지금 한국에서 구현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의 모든 건축 사무소가 그렇지만 모든 분야가 이제 융합되어서 디자인 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에 관련된 부분, 친환경 건축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융합되어서 건축 설계에 참여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만들고 싶습니다. 사실은 건축이라는 것은 굉장히 프로세스를 중요시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건축을 배웠던 것이 프로세스를 배우는 일이고, 어떻게 이 일을 진행할 것인가 라는 프로세스를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건축 이외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는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축가에 오게 되면 많은 질문들이 건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건축을 어떻게 접해야 하는가라는 되게 강압적으로 건축이라는 말을 계속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은 건축보다는 삶에 더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건축은 사실은 모든 분야의,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만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분야와의 협력을 알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너무 건축하지 말고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